It's all because of you. Oh, you, yeah, you. 네, 총평 잘 들으셨죠? 총평에 이어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탄소 동소체 X와 Y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X와 Y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는데 빠르게 하죠. 자, 지금 층상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층상구조는 누구입니까? 흑연이죠. 흑연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가임이랑 노보셀로프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걸 떼가지고 이 흑연의 한 층인 무엇을 얻었습니까? Y인 그래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었습니다. 1번은 실수 안 하셨죠?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이것만 정리하면 안 되죠. 플러렌, 그리고 그래핀, 흑연, 다이아몬드, 탄소 나노튜브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죠. 염소와 관련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가번이 어떻게 되고 있는 반응이냐면 H2와 Cl2가 만나서 HCl을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가번입니다. 자, 지금 개수가 안 맞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맞추면 여기 이렇게 2가 들어가야 되겠고, 산화환원을 물어보고 있으니 산화수를 빠르게 구하도록 할게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번 반응은 뭐랑 뭐가 만나고 있냐면 H2O랑 Cl2가 만나서 HCl과 HClO가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쭉 적어보면 Cl2 더하기 H2O가 만났습니다. HCl과 HClO가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기억번, 가에서 H2는 환원제다. 환원제의 역할은 남을 환원시키는 거죠. H2가 자기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화됐고요. 옆에 있는 Cl의 산화수를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시켜줬습니다. 환원을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H2의 역할은 정확하게 환원제이다. 그래서 우선은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번은 나에서 H2O가 산화되는지 물어봤거든요. 나번 반응에서의 산화수도 빠르게 구하자. 0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HCl로는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산소 가운데 낑기고 이렇게 Cl. 그럼 전기음성도에 따라서 산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고요. 수소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합쳐서 빵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H2O에 있는 H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로 안 변했죠? 플러스 1. 게다가 산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H2O는 뭐예요? 산화된 것도 환원된 것도 아니고요. 산화제로도 환원제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HClO에서 Cl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다. D급번 어떻습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D굿도 틀렸다. 정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2번까지 수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산염기의 정의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쉽지만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면서 꼭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기억번 바로 읽어볼게요. 가에서 HCOH는 아레니우스의 산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려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냐면 수소이온인 H+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HCOH가요. 수용액이죠? 아쿠하고 그다음에 AQ 쓰고 H2O랑 반응해서요. HCO- 됐어. H 어디 갔죠? 그 H+를 H2O한테 준 것이죠. 그래서 H2O가 H3O+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쟤는 H+를 내어놓았어요. 수용액에서. 기억번은 정답이고요. 니은번은 나번 반응에서 NH3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 우리는 뭐를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에서 양성자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물질을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NH3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좀 표현을 해볼 거고요. NH3가 NH4뿔이 됐어요.
뭐 받아왔어요? H 플러스를 받아왔어요. 옆에 있는 질산에서 H 플러스를 데려옵니다. 그럼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을 한 것이죠. 니은번도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번. 다에서 이 물질은 루이스의 산이다. 루이스의 산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전자쌍을 받아야 돼요. 전자쌍을 받으면 걔가 루이스 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는 질소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NH2 뿔이 됐어. 그럼 오히려 H 플러스를 어떻게 한 거지? 데려온 거죠. 옆에 있는 HCl의 H 플러스한테 전자쌍을 주면서 지금 데려왔어요. H 플러스를 전자쌍 밖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오히려 전자쌍 주계인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요. 3번에 있었습니다. 3번 문제까지 해결. 4번. 자, 가에서부터 다에 적힌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카드를 찾아서 연결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W. 화합물이면서 분자인 거. 화합물이면서 분자인 거.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합물 맞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원소예요. 얘는 탈락. NaOH, NaOH 세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지만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므로 얘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하면 제일 떠올라야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나 혹은 액체 상태를 만들면 전기가 통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온결합 물질 분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화합물이면서 분자인 건 누구밖에 없냐면 가본밖에 없겠고요. 자, X로 갈게요. 화합물이면서 분자가 아닌 것 누구? 얘죠? 답원입니다. 원소이면서 분자인 거. 원소이면서 분자인 거. 보통 우리가 분자라고 하면 원자 2개 이상이 만날 때 그때 분자라고 하는데요. 단, 누구만 빼고 He,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18쪽 비활성 기체들은 단원자 상태이지만 분자, 기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따라서 원소이면서 분자인 것은 바로 나번입니다. 원소이면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가나다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지금 짝지어진 것이 가의 W, 그 다음에 나의 Y, 그 다음에 다의 X.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까지 풀이 마무리 짓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열심히 읽느라고 시간을 보냈으면 이거 헛 시간을 보내신 거고요. 결국에 뭘 보면 되냐면 나무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열성 커터기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A, B의 모습만 보면 됐었습니다. 5번 문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CO2랑 OF2의 모형을 만드는 중이래. 그럼 생각하자. CO2 어떻게 생겼니? 직선으로 생겼지. 완전히 대칭인 거. 둘 중에 직선인 거 누구예요? 얘예요. B가 CO2야. 그 다음에 9번네 OF2는 중심인 산소에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직선으로 존재할 수 없어. 얘는 구분형이 될 거야. 지금 굽어서 그려진 것이 바로 A에 있죠. 얘가 OF2입니다. 이렇게 결정 지어놓고 분자 모형 B에 해당하는 물질이 A에 해당하는 물질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고르래요. CO2가 OF2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 자, 기억번입니다. 결합 각도. 뭐 당연하지. 얘는 180도만큼 떨어져 있는데. 대신에 얘는 굽었어. 180보다 당연히 작은 각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B가 A보다 큰 거 결합 각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의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어때? 완전 대칭이야. 그래서 얘는 합치면 빵이지. 무극성 분자라고 볼 수 있고요. OF2는 쌍극자 모멘트를 그릴게요. 전기음 성도가 더 큰 플로린 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그릴 수 있고요. 더 해봐. 평행이동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합쳤을 때 그 합은 절대 0이 나올 수는 없어요.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B가 A보다 큰 게 아니고 B는 빵이고 A는 0보다 큰 값이니까 니은번은 틀렸다. 디귿번의 공유전자쌍의 개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B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A에 해당하는 공유전자쌍은 꼴랑 2개. 그러면 B가 A보다 2배만큼 더 많다.
그래서 더 큰 값은 기억 디귿해서요. 3번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5번 문제 끝. 야, 6번으로 넘어가자. 어떤 화학 반응을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공유한 전자 중에 반은 내 거, 반은 제 거. 반반 잘 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요 모습을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거, 내 거 뭐니? 이거 하나. 두 개를 공유했지만 지금 이 중에 반이 내 거니까 얘는 하나야. 얘 누구야? H야. 결합.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애가 가지고 있는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 몇 개인지 세보면 빨강색으로 해야지. 이거 하나 내 거, 둘, 셋, 넷. 네 개야. 이 주기에 있으면서 최외곽에 네 개의 전자를 갖는 애 누구니? 탄소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니까 얘는 질소야. 여기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가라고 하는 애를 이제 반응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결합을 했대. 세워볼까요? 하나가 내 거니까 얘는 H예요. 가운데 낑겨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지금 어때? 플러스 1가야. 결국에 원래 5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로 줄어 있는 것이니까 얘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암모늄 이온이다. NH4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얘는 무슨 1-래. 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좀 더 작게 그려진 것부터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 얘 질소다. N. 그다음에 삼중결합 이렇게 있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5. 쌤 얘도 질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전자를 어쨌든 하나를 얻어가지고 5개가 된 거니까 원래는 4개를 가지고 있는 C였다는 거죠. 지금 CN-. 이런 모습으로는 잘 본 적이 없으니까 합쳐서 CN-라고 적어볼게요. CN-라고 하는 음이온이구나. 그럼 NH4 1가짜리 양이온과 CN 1가짜리 음이온이 만난 이온 결합 물질을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기억번에 분자 모형은 정사면체인가? 누구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죠? 가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HCN에다가 뭘 더하면 요런 애가 나올까? NH3를 더해봐. 그럼 요 N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H한테 주면서 H를 데려갔죠. NH4 뿔이 됐고요. 나머지 CN1-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모양이지? 삼각뿔. 극성 분자죠. 삼각뿔형. 그럼 정사면체는 아니니까 기억은 땡. 니은번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3개입니까? 질소 땡땡 공유. 그러면 니은번은 정답이다. 디귿번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올 수가 없어.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음 송도가 큰데 이거 다 더하면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0은 안 나올 거야. 즉 얘는 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6번 문제였고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건 우리 몰 계산할 때 화학원 처음 배울 때 나왔던 그런 과정들을 지금 네모칸으로 뚫어가지고 문제 출제한 것 뿐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에타인 13g을 태웠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기 위함이다. 에타인 C2H2를 13g을 태울 것이래. 그럼 일단 뭐부터 할래? 13g의 몰수부터 구해볼까요? 분자량이 26입니다. 그럼 13g은 2분의 1몰이야. 이거 태우자. 이거 태우기 전에 일단 단계 1,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래요. 화학 반응 전, 화학 반응 후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된다를 토대로 개수를 구해봅니다. 수소가 4개네요. 그럼 여기도 수소 원자 4개였어야 되니까 A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탄소가 4개네요. 그러면 여기도 4개여야 되니까 C에는 4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산소는요. 8개랑 2개, 10개니까 여기 5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A, B, 그 다음에 C를 구했습니다. 2, 5, 4 됐고, 단계 2, 에타인의 몰수를 구하기 위하여 13g을 뭐로 나눠? 제가 어떻게 구했죠? 이 13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눈 것이죠? 얘를 1몰의 질량으로 나눈다. 누구의? 에타인의. 이거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2분의 1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계 2와 기수의 비율로부터 니은을 구한다.
자, 니은 이콜 에타인 13g의 몰수에다가 A분의 C를 곱하는 거래. 이 A분의 C가 뭔지 보세요. A, 에타인 앞에 있는 개수죠? 그죠? 그 다음에 C, CO2 앞에 있는 개수예요. 즉 얘는 이게 2몰 반응할 때 4몰이 생긴다란 뜻이야. 그럼 그 비율, 이걸 곱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생성되는 CO2의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단계 CO2의 몰수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자.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몇 몰이야? 요 니은몰이지? 니은몰 대 이산화탄소의 부피. 그리고 이 니은에는 이거 넣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계산을 했을 때. 자, 기억번부터 봅시다.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2냐 물어봤습니다. A 더하기 B 하면 7. 이거 틀릴 수 있으니. C 더하기 2냐고 물어봤어요. A가 2고 B가 5야. C가 4였지. 그럼 2 더하기 5가 안 되는데, 그죠? 이게 7이고 이게 6이니까. 아니죠? 기억번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번. 에타인 1몰의 질량이 기억으로 적절합니까? 맞죠. C2H2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거든요. 니은번은 정답이고 D급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바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맞죠. CO2의 몰수, 니은으로 아주 적절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5번에 있었습니다. 정답 5번. 어렵지 않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겠고 8번으로 갑니다. 8번 문제는 2, 3주기 원소에 대한 거래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2, 3주기 원소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X, Y는 각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뭐가? 이것들의 안정한 배치가. 두 번째,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이래요. 이거 보면서 그냥 다 써. 내가 아는 거 쓰면 돼요. A 이온의 전하가 1이래. 그럼 이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럼 누구? Na 플러스랑 F1 마이너스. A로 가능한 거 제가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는요. Mg 이가짜리랑 5의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이 되는 건요. AL의 3 플러스랑 질소의 3 마이너스. 이거야. 이거 가지고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니까 조금 필요한 내용을 좀 적어보자면 문제 풀 때는 안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금속의 경우에는 중성 원자일 때의 반지름이 오히려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의 반지름보다 크죠. 왜냐하면 이온이 될 때 마지막 껍데기가 날아가니까. 반면에 비금속의 경우에는 중성 원자의 반지름일 때보다 전자가 들어와서 이온이 됐을 때의 반지름이 더 큽니다. 그럼 지금 A, B, C라고 하는 원소의 경향을 한번 보세요. A랑 C가 지금 뭐가 이온이고 뭐가 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A랑 C가 서로 경향이 똑같고 B만 경향이 달라요. 이게 좀 뒤바뀌어 있죠? 내가 만약에 A랑 C를 금속이라고 한다면 B는 비금속인 것이고 반대로 B가 금속이라고 치면 A랑 C는 비금속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 C부터 갈까요? C가 만약에 Al3 플러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C가 Al3 플러스라면 해보자. 얘가 Al이라면 알루미늄이라면 이 C랑 A는 경향성이 비슷합니다. 그럼 반드시 A도 금속이어야만 하겠죠? 얘가 NA여야 해요. 응? 뭐가 더 커? 원자일 때가 더 크대. 그럼 요 세모가 원자 반지름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둘 다 3주기 금속이고요. 오히려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 얘가 더 사이즈가 커요. 그렇다면 얘는 알루미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얘가 안 됩니다. 이 C이온은 알루미늄 삼가가 아니야. 달리 얘기해서 C 원자는 알루미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게 하나만 남았네. C가 바로 질소가 됩니다. 질소는 비금속이죠. 그럼 이와 같은 경향에 있는 A 역시 비금속이 되어야만 해요. 비금속 누구야? 플루오린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랑 C랑은 정반대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낑겨 있는 B는요. 얘는 금속이 되고요. 금속이면 마그네슘이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금속은 이온일 때의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세모가 이온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요 동그란 게 원자 반지름이 된다.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자, 기억번부터 갑니다. X가 이온 반지름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고 니은번에 전기음 성도는 B가 A보다 크냐 물어봤습니다. 전기음 성도가 B가 A보다 크니 말도 안 돼. 전기음 성도는 일단 비금속이 더 크고요. 얘가 1등이야.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고 그다음 디귿번에 C는 3주기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알루미늄 안 되는 이유는 처음에 설명해드렸어요. 얘는 2주기가 되어야 하므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정답 맞췄고요. 자, 이제 오답률 베스트 5에 있었던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 왜 우리를 이렇게 틀리게 하는 것이었을까? 자, 문제 첫 번째 줄. 뭐 T도 실기압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전체 원자 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내었다. 뭐 그렇대. 제일 중요한 말은 기체 1몰의 부피가 28리터이다. 기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1몰 부피가 28이래. 그럼 이거 이용해야지 뭘. 이거 이용해야 됩니다. 뭐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출발을 이거부터 할까? 여기 14리터 있다. 숫자가 좀 예쁘죠? 왜냐면 28리터가 1몰인데 지금 14래. 얘는 2분의 1몰 있는 거야.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5래. 그럼 얘 분자량 바로 나오죠. 분자량은 2분의 1몰이 아니고 1몰 기준인 거니까 A2BX의 분자량은 30짜리야. 30. 분자량 30.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A2B4라고 하는 것이 21리터에 있대요. 28리터가 1몰이야. 그럼 이거의 4분의 3배인 21리터는 4분의 3몰이죠. 얘는 4분의 3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4분의 3몰. 근데 그에 해당하는 질량이 뭐 W라고 하는 미지수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가만 냅둬 볼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AB4는 7리터가 있으니까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다. 분자량은요, 1몰 기준이니까 16입니다. 분자량은 16이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지요. 자, 오른쪽 전체 원자의 개수 상대값이요. A2B4랑 A2BX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몇으로 나와 있냐면 A2B4가 18에 찍혀 있어요. 자, 여러분 계산할 때 분수 써도 되고요. 아니면 곱해가지고 정수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한번 곱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A2B4 한 덩어리 안에, 한 분자 안에 원자 몇 개 들었어요? 6개 들었어요. 한 분자 안에, 1몰 안에 6개가 들었어요. 6개. 근데 지금 실제로는 몇 몰이 있지? 분자가 4분의 3몰 있지. 4분의 3몰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몇으로 표현되어 있니? 18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분수 나오지. 그지? 근데 이게 18로 표현이 됐대. 몇 배 한 거야? 원래 값에 4배 해가지고 18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얘도 아마 원래 값에 지금 4배를 곱해가지고 16으로 찍혀 있는 것일 거야.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이거 한 덩어리 1몰 안에 2 더하기 X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2 더하기 X 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것의 실제 분자의 몰수는 2분의 1몰인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건 몇을 곱한 값이라고? 4를 곱한 값이라고. 여기다 4를 곱해봐. 이게 몇입니까? 16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2 더하기 X, 여기 2죠? 4 더하기 2X가 16입니다. 그럼 X 나왔네. X 6 나왔죠? 결국 얘가 누구야? A2의 B6였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A랑 B의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A, B의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잖아. 분자량을 아니까. A 더하기 4B라고 할게요. A의 원자량을 제가 지금 라지 A라고 할 거고요. B의 원자량을 라지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4B가 16이야. 여기 제가 16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6B가 몇이야? 처음에 했지? 30이야. 연립하자. 연립할 때 이거 반으로 줄일게. 2로 나눠볼게요. 30 반으로 나누면 15지? 그럼 빼보자. 위의 값에서 아래 값을 빼면
A 이퀄 12가 나오고 B 이퀄 1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구한 것은 이들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여기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이 물음표에 들어가야 숫자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B4입니다. AB4는 한 덩어리에 1몰 안에 원자가 5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자가 4분의 1몰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값으로 표현할 때는 4를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여기다 4를 곱해봐라. 그러면 5 얘 찍혀야 되겠죠. 여기 되게 길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요거보다 큰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거야, 이거 몰라. 물음표래. 그럼 정확하게 얘는 어디에 찍혀야 된다? 5에 찍혀야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기억번.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B가 1이고 A가 10인데 뭔 소리예요? 기억번은 틀렸고, 그다음 니은번에 나에서 전체 원자의 개수는 A2B6가 A2BX의 3분의 1배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5가 16의 3분의 1보다 작지. 그죠?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디귿번에 X분의 W가 2분의 7이냐 물어봤습니다. X는 구했지? X는 6이었어요. W만 구하면 돼요. W 그램이 몇 그램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4분의 3몰이고요. 얘 분자량 지금 21L 4분의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건데 A의 원자량은 10이라고 구했고 그게 2개, B의 원자량은 1이라고 구했고 그게 4개니까 분자량이 28이야. 곱해봐. 이거 찍찍하면 21g이죠. 그래서 W가 21, X가 6이다. 3으로 나누면 2분의 7이다. 정답은 오로지 디귿번만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있었어요. 이게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그냥 자체로는 어렵지 않은데요. 전 이거 같아요. 이게 너무 길게 그려져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풀어놓고도 이게 왜 나는 5밖에 안 나왔지라고 착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뒤에도 계속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 뭘 계산하는 거는 계속 연습 또 연습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9번뿐만 아니라 10번 문제도 오답률 베스트에 들어있었죠. 좀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10번은 문제를 잘 읽어봐.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림은 W부터 Z를 나타낸 건데 얘네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중에 하나씩을 나타낸 거래. 그럼 뭘 알 수 있어? 1족 원소구나. 얘는 2족 원소구나. 13족이구나. 14족이구나. 13, 14를 보는 순간 뭔가 냄새가 난다.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1족과 2족이 나왔대. 아무래도 2원분의 2,2가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빡 증가할 거고 얘는 2,2분의 2,3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왜? 원자과 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봐봐요. 2,-2원 이게 제일 큰 게 몇 족 원소겠니? 1족 원소겠지. 2원에서 2,2 갈 때 가장 급격한 증가를 하는 것이니까 W가 누구입니까? 다시 Z 요게 제일 높은 이 Z가 바로 1족 원소인 리튬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나왔어요. 그럼 베릴륨은 2족이야. E3에서 E2가 제일 큰 게 2족 원소겠지. 그럼 2개가 나왔어. 4개 중에 2개가 지금 나온 거예요. X랑 Y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붕소랑 탄소를 비교했을 때 예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가 더 큰 탄소가 더 커요. 그런데 E2는 어때? 13족과 14족은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입니다. 예외라는 거는 번호가 큼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이온화 에너지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붕소랑 탄소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붕소가 탄소보다 더 큰 값을 갖습니다. 2에서 2원을 빼면 이거는 붕소랑 탄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2,2가 더 크면서 2원은 더 작은 붕소가 탄소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2개 중에 더 높은 값 얘죠? 얘가 누구야? 얘가 붕소가 되는 것이고 얘가 탄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구했어요. 얘 6번, 5번, 4번, 3번 이렇게.
기억번. Z는 1족 원소이다. 네, 방금 처음에 얘기했지만 2투에서 2원 뺀 게 제일 높은 애가 1족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1이온화 에너지는 W가 Y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W가 Y보다 크네요. W가 누구야? W가 베릴륨이고 Y가 붕소야. 몇 족입니까 이거? 2족과 13족이죠. 그럼 제1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니은번 거꾸로 되어 있고 디귿번에서 묻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압. 뭐 길게 읽을 것도 없어요. 원자 번호 크면 크다라고 공부하면 됩니다. 화1에서 X가 Y보다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X가 6번, 그 다음에 Y가 5번이에요. 6번이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번 정답이다. 정답 기억 디귿해서 4번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요? 뭘 실수하셨을까요? 아마 이 Z랑 W는 잘 구하셨을 것 같고요. X랑 Y에서 예외 구간을 한번 잠깐 착각을 해서 틀리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총평할 때 말씀드렸죠.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 배분 중요해요. 특히나 어떻게 해서 2단원, 개성 있는 원소, 3단원 분자, 아름다운 분자 세계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아마 실수로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 이제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11번으로 갑니다. 실험식 구하는 건데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탄화수소 XY에 대한 설명이다. 아는 것 좀 뭐 해설이니까 좀 적어가면 뭘 활용해야 될까요? 임의의 탄화수소 CmHn이 있다라고 치면 이거 태워. 이거 1몰 태우면 CO2가 얼마큼 나오냐면 원래 갖고 있는 탄소의 원자의 개수만큼 CO2가 나오게 되고 H2O는 한 분자 만들 때 H가 2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수소의 개수의 절반만큼의 물을 만들 수 있어. 반대로 가볼래요? 만약에 N몰의 CO2가 나왔다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탄화수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탄소의 개수는 1몰 안에 몇 개였다는 거야? M개였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N개의 물을 만들었대. 그러면 그 탄화수소는 애초에 몇 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거의 2배만큼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여기 HM. 일로 가는 것과 다시 여기로 가는 것. 둘 다 왔다 갔다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X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대.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이미 약분된 상태라는 뜻이고 X와 Y는 분자당 수소의 개수가 같다. 얘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질량 놓치면 안 되겠죠? 같은 질량의 XY를 태웠을 때 만들어진 생성물의 종류와 몰수. 완전 태웠으니까 CO2랑 H2O가 나왔겠지. 그지? 그때 3A 대 2A 래. 어차피 얘는 CO2에 대한 거, H2에 대한 거고 A니까 굳이 신경 지금 안 써도 돼요. 몇 대 몇? 3대 2래요. 뭐가? CO2랑 H2O가 3대 2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구해야 돼? H랑 C 원자의 비를 구하라고요. CO2는 얼만큼 나온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C의 개수만큼 나온다. 이걸 질량이지만 이걸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C3. H는 2라고 하면 안 돼. H2O는 원래 가지고 있는 수소의 몇 배만큼 나오는 거야? 절반만큼 나오는 거야. 그럼 수소의 개수는 이거의 몇 배? 2배 해야 돼. 아, C랑 H가 한 분자의 3대 4의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탄화수소 X가 되겠구나. C3의 H4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로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험식과 분자식이 동일하죠. X 끝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질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C랑 H의 비율이 1대 2더라. 저는 몰수비, 개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1대 2다. 그럼 일단 실험식이 CH2야. 근데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분자당 수소의 개수가 같대요. 그럼 이거 4개로 만들어. 그러면 C 2배 해야죠. C2H4가 바로 Y라고 하는 탄화수소의 화학식이 되는 것입니다. 분자식. 기억번이 없네. 이거는 A분의 B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A분의 B를 구해봐라. CO2로 해볼까요? 발생하는 CO2의 몰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C3H4의 분자량은 40. C2H4는 28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CO2의 몰수로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CO2의 몰수 한번 해봅시다. Kg이라고 하는 것의 분자의 몰수는 40분의 K예요. 근데 그 안에 1몰 안에 C가 몇 몰?
3몰 들어있죠? 그럼 CO2는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몰수만큼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3K 대. 그다음에 28분의 똑같이 K인데 CO2. 그럼 C가 지금 2개, 여기다 2를 곱한 것이 3A 대 B. 이건 이제 KK 어차피 지워질 것이고 그럼 A와 B와의 상관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A분의 B를 구하면 7분의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었냐면 4번에 있었어요. 우리 원래 알던 거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풀면은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되게 뭐 실리콘 요거 피스톤 보고서 양적 관계 문제인가 싶으셨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원자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 세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림 가는 기체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었고 X, Y, Z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럼 뭐가 뭔지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되게 쉬운 거. 입자의 종류인데 Y랑 Z가 똑같은 개수만큼 있대요.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어서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죠? 적어놓고 갈게요. 원자 번호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개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빵 뜨는 거 0이 됩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Y랑 Z는 그럼 결국에 양성자와 전자 혹은 전자나 혹은 양성자 얘네를 차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정확하게 X가 누가 되니?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구했네. 얘가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 전자 혹은 전자, 양성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 뭐였냐? 기억번. X는 중성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억은 바로 해결됐고, 니은번. Y랑 Z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당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디귿번에 B분의 A를 구하라고 합니다. 디귿은 B분의 A를 구하래. B가 어딨고 A가 어딨냐. B는 양성자 및 전자의 개수고요. A는 중성자의 개수래요. 근데 문제 되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원자 번호 6번,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번호 1번, 탄소 원자 번호 6번, 수소 원자 번호 1번입니다. 그럼 양성자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고요? 원자의 번호랑 똑같다고요. 이거 CH4의 양성자 한번 더 해볼까? C가 6이니까 그 다음에 H가 1인데 4개 있어. 10. 그 다음에 6 더하기 4니까 이것도 10이야.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이고요. 그러면 V가 N에 비례해요. 기체잖아요. 그 부피비가 3대 2라는 얘기는 개수비가 몇 대 몇? 3대 2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 V 리터 여기 신경 쓰지 말고 3몰이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2몰이라고 생각해봐. 몰이 어려우면 개수라고 생각하세요. 3개, 2개라고 생각을 하면 3 곱하기 10이니까 30개의 양성자, 2 곱하기 10이니까 20개의 양성자. 그러면 이거 토탈 값이니까 30 더하기 20 해서 B를 5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구하니? 질량수에서 양성자를 빼면 중성자인데요. 13에서 6 빼면 7이야. 그 다음에 질량수에서 양성자를 빼는데 빵 나와요. 중성자가 0입니다.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탄소의 중성자만 개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7개인데 지금 3몰 있으니까 7, 3에 21. 그 다음에 12에서 6을 빼면 6개의 중성자입니다. 그게 2몰 있대요. 12. 토탈 21 더하기 12는 33이다. 그러면 B분의 A라고 했으니까 50분의 33의 비율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디귿번 보기에 정확하게 50분의 3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정답이다. 기억, 니은, 디귿해서요.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 오비탈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전자배치 카드에 대한 것이고 해보면 되는 문제. 카드가 요렇게 있대요. 바닥 상태 배치에 필요한 카드의 종류와 개수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바닥 상태 배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쌓으래. 그 쌓음 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오비탈에는 맥시멈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항상 스피는 반대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되겠고요.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의 에너지가
전자가 채워질 때는 최대한 홀전자의 개수가 많게 채워야 한대. 훈투의 규칙.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원자 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둘 다 채워져 있는 s오비탈이 2개가 필요했대요. 그 다음에 p오비탈 이렇게 2개 채워져 있는 거 2개, 하나 채워져 있는 게 a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게 2개가 있다는 건 어디까지 채웠다는 거야? 2s까지는 다 채웠다는 거야. 1s 채웠고요. 이제 가에 대해서 해보자. 1s 다 채웠다, 2s 다 채웠다. 그러니까 이거 2개 필요한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P를 제가 이 P는 이렇게 그릴까? 이게 이 P. 2개 다 찬 게 2개래. 그 다음에 하나 찬 거 몇 개여야지만 얘가 바닥 상태 배치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서 오 이렇게 채워야지만 바닥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죠. 따라서 A는 1개. 끝. 나번도 똑같이 하면 돼요. 나번은 요거 꼴랑 하나 들어있는 거 하나랑 2개 다 채워져 있는 게 2개래요. 얘는 어디까지 간 거야? 3S까지 간 거예요. 1S 다 채웠고요. 2S 다 채웠고요. 3S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p오비탈을 꽉꽉꽉 채우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3S1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P는 3개가 필요한 거지. 요렇게 생겨 먹은 게 하나, 둘, 3개. 여기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답번으로 가서 3개 채워줘야 된대요. 그럼 아무래도 1S랑 2S랑 3S까지 다 채웠구나. 3S2까지 간 거야. 네, 마지막에 C개랑 4개라고 합니다. 이미 2개가 꽉 차 있는 거를 누가 다 차지했냐면 이 p오비탈이 다 차지했어요. 그럼 둘 다 채워지면 이제 하나 남은 거죠. 3p오비탈. 얘를 3p라고 그려보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 채워진 걸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바닥 상태가 아니지. 이게 바닥 상태 되려면 2개 같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바닥 상태가 되기 위한 최소의 단위는 이러한 하나 채워져 있는 게 2개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것이었고요.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정답은 6. 그래서 3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끝났고 14번. 14번은 분자의 구조에 대한 것이고 CNOF 중에 하나래요. W부터 Z는 CNOF, CNOF. 이거 제가 수능 완성 풀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건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개수를 쓰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고 가는 거예요. 가번에서 공유분의 비공유가 5분의 6이라고 합니다. 5분의 6. 근데 여기 제일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W가 이렇게 2개가 왔고요. 가운데 낑겨 있는 애도 똑같은 X가 왔어요. 얘는 이제 종류가 2종류로 구성이 된 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양쪽에 있는 애가 비공유 전자쌍을 3개씩 갖는 애가 오면 3개에서 6개의 비공유를 갖지 않을까? 그럼 이미 6개를 다 채웠네?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애는 비공유가 없는 애가 와야 되겠네. 이거 누구예요? FC, 삼중결합 C, F. 다중결합은 표현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C2F2가 바로 가가 됩니다. W가 나왔네. W는 플루오린, W가 플루오린, 그 다음에 X가 탄소. 그럼 질소랑 산소가 각각 Y랑 Z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여기 W가 있으니까 F가 맨 끝에 오게 됩니다. F 이렇게 일단 적어볼게요. 공유분의 비공유가 2래요. 근데 일단 Y랑 Z로 가능한 건 누구랑 누구? O랑 N이에요. 둘 중에 더 많은 결합선을 뻗을 수 있는 것은 3개겠죠? 여기 가운데다 질소를 위치시켜요. 그 다음에 2개의 결합을 하는 산소를 위치시켜 보세요. 완성됐습니다.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고요. 공유 하나, 둘, 3개입니다. 따라서 비율이 딱 2가 되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의 3개짜리가 2개, 5분의 6이다. 끝. 기억번에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없어요. 가에는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2번 틀렸고
결합각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완전 대칭에다가 180이야. 직선이네. 얘는 직선으로 제가 그렸지만 절대 직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비공유가 있으니까. 굽으면 180보단 작아야 돼요. 니은번은 지금 올바르게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가와 나가 서로 같다. 비공유 몇 개였냐? 6개. 그 다음에 여기도 6개. 그러니까 디귿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요. 4번에 있었습니다. 우리 14번 문제 끝. 15번도 갈게요. 15번도 아까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어있었죠? 이게 왜 그랬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뭔가 에너지 값이 나와 있어가지고 계산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계산 안 해도 됐었어요. 계산 안 해도 됐었습니다.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원자의 전자가 주양자수 4 이하에서 전이될 때 n 이퀄 4 이하에서 전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 방출.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에너지를 내뱉으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4에서 1로, 4에서 2로, 3에서 2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4, n 이퀄 4, n 이퀄 3, n 이퀄 2, n 이퀄 1. 점점점 간격은 점점 위로 갈수록 좁아져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4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요래 한번 표현을 해놓어 볼게요. 16분의 15K에 찍혀 있어요. 이거 언제 이런 값이 나옵니까? 바로 n 이퀄 4에서 n 이퀄 1로 떨어질 때의 그 에너지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에서 16분의 15가 나옵니다. 지금 이 기준점으로 잡아 있는 이곳이 바로 4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들은 전자전이의 조합이야. A랑 B를 합쳐서 뭐가 되는 거? 이거. C랑 D를 합쳐서도 요 4에서 1로 떨어지는 이 조합. 왜? 이거 두 개는 지금 요 16분의 15K에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뭐랑 뭐를 더해서 이 값, 뭐랑 뭐를 더해서 이 값이 나오게끔 한번 그려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랑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 더하면 4에서 1 되지. 맞지?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에서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이것도 되겠죠. 물론 이거 세 조각 내는 것도 되지만 지금은 두 개씩 더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A랑 B, C랑 D로 가능한 것은 이 연두색과 이 노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4 이하에서 전이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하얀색으로 그린 거 가능하고 또 뭐도 돼요? 3에서 2로 가는 것도 명백하게 4 이하에서 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죠? 3에서 2로 떨어져도 4 이하에서 방출되는 전자전이가 하나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E랑 F는 그러면 4에서 1로 떨어지는 거랑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을 합친 값.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보다 요만큼이 더 더해진, 요 X만큼 더 더해진 값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물어보고 있는 것을 좀 같이 살펴봅시다. 기억번에 16분의 15K 몰에 해당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냐고 물어봤습니다. 1로 떨어질게요. 그러면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죠. 근데 일단 기억은 틀렸어. 니은번에 X 킬로줄 퍼 몰은 N 이퀄 3에서 2로 떨어지는 전자전이에 해당한다. 네, 이게 4에서 1로 떨어지는 건데 뭐만큼 더한 거야? 바로 요 빨강색만큼 더한 거야. 이게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될 것입니다.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가장 긴 전자전이 걷다 밑줄 치시고요. 파장이 제일 길된다? 그럼 파장이랑 모는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해. 그럼 파장이 제일 길대. 에너지는 제일 쬐끄만 거. 에너지가 제일 작은 전자전이가 E랑 F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일 작은 거. 이게 제일 작은가요? 아니요. 여기 연두색의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것이 파시엔 계열로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것이죠. 파장은 제일 길고. 그래서 E랑 F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1번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간단했어요. 왜 제가 외우라고 했던 숫자 있죠. 36분의 5K,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16분의 3K,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 4분의 3K,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이용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굳이 하나 이용한 게 있었다면 16분의 15가 4에서 1로 떨어진다는 것만 알면 됐던 문제예요.
괜히 뭔가 좀 새로운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는 거 대입하면 다 풀 수 있고 자료를 해석할 때 제일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뭔가 같이 나오는 부분 있죠. 똑같은 y값을 갖는 것부터 접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 문제풀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5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16번 갑니다. 이들은 생명현상과 관계에 있는 세 가지 물질을 구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거라고 합니다. 기억번 보기로 바로 가야 돼요. 확장된 옥텟을 만족하는 원자를 포함하는 거가 A로 적절한지를 물어봤습니다. 확장된 옥텟은 3주기에 있는 요 디오비탈을 포함하는 여기 디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 여기 P 얘가 이제 확장된 옥텟을 만족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는 유일한 원자가 됩니다.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중이죠. A에다 넣어볼까? 확장된 옥텟을 만족하니 yes로 가는 게 3개 중에 인산밖에 없으니까 맞아. 기억은 그냥 동그라미. 니은번에서는 기억은 DNA에서 구안인과 수소결합을 형성하니까 아니오를 일단 갈게요. DNA를 구성하는 물질 티민, 염기니까 얘는 티민이고 시스테인은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COOH랑 NH2라고 하는 카복식이랑 아미노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아미노산 중에 어떤 한 종류일 거야. 여기 시스테인. 그럼 티민의 짝꿍이 누구죠? 티민은 누구랑 수소결합을 하냐면 아데닌과 수소결합을 하는 것이죠. 상보적 결합입니다. 구안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니은 땡. 니은은 NaOH랑 만났을 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미노산은 COOH, NH2,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NaOH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의 L을 퐁당하면 누가? 이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카복실기가 H+를 내어놓고 이렇게 OH랑 만나서 H2를 내놓을 수 있겠죠. 즉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카복실기 때문에. 디귿번 정답이다. 16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었습니다. 해결.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얘는 워낙 자주 봤던 기출 유형이어서 여러분들 잘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 5에 들지도 않았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A 더하기 4B가 2C가 된다. 다 줬어, 다 줬어. 개수를 다 줬어요. 이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가 어렵게 나온다면 개수를 다 주지 않겠죠. 개수까지를 구해내야 될 텐데 다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 두 번째 줄에 제일 중요한 말. 이 반응에서 A는 모두 반응하였다. 그 말은 A가 이 반응에서의 뭐다? 한계 반응물이다. 모자라네. 모자라네. 자, 해봅시다.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이래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하면 되겠죠. V는 N에 비례합니다. 6V랑 4V로 나왔지만 그냥 6몰, 4몰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한번 적어보시오. 적어볼게요. A가 처음에 2W 있었대. B에는 23W 있었대. 그렇대. 근데 이거 지금 나와 있기로는 부피가 나왔어. 지웠지만 몰수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질량인데 얘는 몰이야. 하나로 통일해야겠지. 그지? 얘가 A 2Wg을 내가 A몰이라고 하자. 가정하는 겁니다. B 23W를 B몰이라고 하자. 그죠? 처음에 A몰과 B몰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랬는데 반응을 할 것이야. 몇 대 몇으로? 1대 4로 반응을 할 거야. 근데 A는 어때? 다 반응한대. 그럼 A는 정확하게 A몰 중에 몇 몰이 반응한다는 거죠? A몰이 죄다 반응에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간다. 반응 전에 A 더하기 B가 전체 몰수입니다. A 더하기 B. 그럼 반응을 하자. 반응을 하고 나면 A는 끝나죠. 맞아요? A는 끝나고요. B는 처음에 B몰이 있는데 얼만큼? A의 반응량의 4배만큼 반응한대요. 몰수로 따졌을 때 그러면 4A만큼 반응을 하는 것이야. 줄었네. 동시에 누가 생기냐면 C가 생겨요. C랑 A 앞에 있는 개수는 1대 2입니다. 그러면 얘가 A몰만큼 반응에 참여한다면 생성되는 C는 몇 몰? 2A가 생성이 된다는 뜻. 그 기체 몰수의 비가 6대 4래요.
6대 4, 3대 2라고 해서 A랑 B의 관계를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6대 4로 한번 해볼까요? 6대 4는 6V랑 4V니까 6대 4다. 그럼 구해보시면 A, B, B 콜 8A라고 하는 관계식이 이렇게 얻어지게 돼요. B가 8의 1에 뭔 뜻이냐면 처음에 존재하는 A의 몰수보다 처음에 존재했던 B의 몰수가 몇 배만큼 많았다는 것? 8배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걸 1몰이라고 둬봐. 내 맘대로 1몰이라고 두면 얘는 8몰이었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 다음부터는 몰수 계산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알죠? 세 줄 쓰는 거, 세 줄 쓰기 하면 됩니다. A와 B라고 하는 애가 있더라. 질량이 W 2W 대 23W래. 2 대 23이래. 그 다음에 몰수 구했죠? 1대 8인 거. 몰수가 1대 8이란다. 그럼 마지막 한 줄은 뭘 적어야 돼요? 이들의 분자량을 적어야죠. 분자량은 n분의 W. 그러면 2 대 8분의 23. 간단하게 좀 고쳐볼게요. 8을 곱하면 16대 23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에서 뭐 물어보고 있는가 볼까요? 분자량의 비율은 16대 23이다. 방금 구했는데 16대 23이다. 기억번 정답이고 니은번에 생성된 C의 질량이 15.5W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생성된 C의 질량을 물어봤어. 몰수는 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세 번째로 아까 총평할 때 써드렸던 거.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처음량은 나중량과 똑같아야 돼요. 처음에 2W랑 23W, 25W는 생성된 C랑 근데 이제 반응에 참여한 그 B를 하면 되니까 4 곱하기 8분의 23W C를 계산을 하시면 13.5W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번은 15.5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디귿번에 실린더에 A를 4W를 추가로 넣을 거래요. 그때 반응을 완결시키면 전체 기체의 부피가 3분의 10V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W를 더 넣으란다? 그럼 아까 전에 요 2W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지금 1대 8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1이라고 하고 이거 8이라고 하면 여기다 4W 더 넣자? 2W가 1몰인데 4W 더 넣으면 3몰 되는 거지? 간단하게 반응식을 좀 적어보면 A 더하기 4B가 2C가 된대. 여기에 3몰. 여기 처음에 8몰. 몇 대 몇 반응? 1대 4로 반응하자. 그럼 2대 8로 반응. 여기가 2, 8, 4. C 그어보면 1, 0, 4. 토탈 몇이죠? 5가 돼요. 처음에 1, 8, 9에 해당하는 게 1, 8에 해당하는 것이 1몰, 8몰에 해당하는 것이 다시 1몰과 8몰에 해당하는 것 좀 적어보면 A 더하기 4B가 2C가 된다. 1, 8, 1대 4로 반응해서 2가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0, 4, 2. 이게 6이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9였고. 이 9에 해당하는 것이 6V였어요. 그럼 비례식. 9에 해당하는 게 6V면 5에 해당하는 것은 몇 V가 되겠습니까? 9가 6V면 5는 X다. X를 구하시면 9분의 30V가 되니까 3으로 나눠봐. 3분의 10V다. 디귿번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정확하게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 출발을 뭐 어떻게 했는지는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을 하고 몰수 계산에 이 세 줄 쓰기를 했으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18번 문제 갑니다. 오답률 베스트 5에서 첫 번째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산화환원 문제.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실험 과정입니다. A의 E 플러스랑 B의 B 플러스가 함께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하래요. 가번 A의 E 플러스가 있고 이거는 안 좋네. 산화수를. B의 B 플러스가 들어있대요. 자, 그 다음에 나번 과정은 여기에다가 금속 C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에 나와 다에서 넣어준 금속이 모두 반응하였다라고 해요. C를 넣었는데 여기다가 C를 넣자 그랬더니 반응을 했대.
반응을 했대요. 그 다음에 몇 종류의 양이온이 존재하고 있냐면 2종류의 양이온이 존재하고 있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상태에서 내가 C를 넣었는데 C가 반응을 했대. 그 말은 뭐냐면 반응성이 C라고 하는 애가 어쨌든 저쨌든 누구나 누구 A 혹은 B 혹은 둘 다보다 어땠다는 거야? 컸다는 거지. C의 반응성은 큽니다. 누구보다? A, B 또는 B 혹은 둘 다보다. 반응성이 누군가보단 큰 거야. 얘가 꼴찌가 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가는데요. 나번 수용액에다가 이번엔 금속 A를 넣는데요. 근데 A가 또 반응을 했대요. A가 반응했대. 그럼 난 뭘 생각할 수 있을까? A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A는 반응성이 꼴찌가 될 수 있어? 없어? 반응했다는 건 녹았다는 건데 반응성이 꼴찌면 얘는 녹지 않고 이렇게 석출된 상태로만 가만히 있겠죠. 근데 녹았대. 무슨 말일까요? A는 반응성이 꼴찌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 둘 중에 누구보다 반응성이 큰데 A가 꼴찌가 아니래. 그럼 결국에 A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죠. 오로지 이 반응성의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하면 헷갈리니까 반응성이 A, C, B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의 의미 아시죠? 반응성이 클수록 더 잘 녹아나온다, 산화가 잘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A가 제일 커. A는 뭐가 들어와도 일단은 A의 이가짜리로 남아있는 거야. 혹은 누군가, 석출된 누군가랑 또 반응을 해서 혹은 반응성이 더 작은 누군가랑 반응을 해서 더 녹아나오게 되겠죠. A를 마지막에 더 넣은 거니까. 이 두 종류 중에 무조건 한 종류는 A의 이가짜리 가장 반응성이 큰 금속의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C를 넣을게요. C를 넣으면 누구랑 반응해? B의 이온을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C가 녹아나오겠죠. C의 C가짜리 양이온이고요. 석출된 B가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율이 1대3 혹은 3대1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A의 E+, 요 상황, 요 나번에다가 A를 넣을게요. A를 넣으면 B는 반응성 제일 작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것이고요. A는 이미 녹아있으니까 이걸 뭐 건드리는 건 아니고 C의 C+랑 A랑 반응을 해요. 왜? A가 C보다 더 잘 녹는 애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 중에 일부를 환원을 시키면서도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두 칸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요 값보다 답원으로 갈 때 C의 C+의 개수는 줄을 거야. 왜 줄냐면 C가 일부 환원이 될 거거든. 그 다음에 B는 아까 나번 반응에서 환원된 양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1단계는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1대1로 존재한대요. 이게 몇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그냥 X몰 존재했다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나번으로 갈 때 안 줬어. 이게 1대3인 건 알겠는데 A의 E+ 대 C의 C+가 1대3일 수도 있고 얘가 3대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적어봐야지. A의 E+랑 그 다음에 C의 C+. 요것이 1대3일 때.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번은 A의 E+ 대 C의 C+가 3대1일 때. 요래 이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E+, C의 C+라고 제가 적었지만 결국에 B는 넣어준 C랑 어때? 모두 반응해. 그러면 여기서 석출된 B가 몇 몰이니? X야. 달리 얘기를 하면 요거는 그대로 X몰만큼 있을 거잖아. 왜? 반응 안 할 거니까. 그럼 여기 A의 E+라고 적은 것은 결국에 B 반응에 다 참여한 B의 B+의 개수라고 해도 되죠. 그죠? 처음에 있는 양 그대로 다 반응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 존재하는 개수비가 1대3이라는 얘기는 산화수는 몇 대 몇이라는 거니? 입자수가 1대3이야? 그럼 산화수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B랑 C의 산화수가 3대1이라는 얘기죠. 3대1 이렇게 적어볼게요. 3대1이다. 제가 지금 뭐 했냐면 얘네들의 산화수를 지금 구한 겁니다. B의 3가짜리랑 C의 1가짜리로 정했어요. 그럼 이제 가자. C가 1가짜리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다 1 적어놓고 여기다 3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이게 맞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1대3. 그럼 C가 3X개,
그 다음에 A가 X개, 1대 3이라고 제가 한 거니까 X랑 3X라고 할게요. 3X 중에 일부가 환원이 되고 일부는 남을 겁니다. 그럼 A라고 하는 건 넣어줬으니까 이 X에서 더 플러스된 얼마만큼 A의 이가짜리로 녹아 나왔겠죠. 자,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넣어준 A랑 넣어준 A와 그 다음에 C가 반응을 합니다. C에 우리 1가짜리로 하기로 했죠? 1. C의 1가짜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2C 더하기 A의 2가 처음에 얘가 3X개 있었지. 맞아요? 3X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A의 A 플러스는 X개가 있었습니다.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개수가 산화수가 2대 1이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비율은 2대 1. 거꾸로 얘기하면 1대 2의 비율로 반응에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럼 CA 플러스 3X개에서 1에 해당하는 뭐 K개만큼 반응한다라고 칩시다. 제 맘대로 또 그냥 정한 거고. 그 다음에 A의 A 플러스. A의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X개 있었지. 맞아요? 근데 C랑 반응할 땐 그거의 절반만큼 반응을 하니까 다시 1대 2로 반응을 하니까 이거 2K라고 하자. 그래야 분수가 안 나와서 2K.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X 더하기 그거의 절반만큼 K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몇 대 몇? 그게 1대 1이래요. 그럼 3x-2k 이퀄 x 더하기 k다 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3k는 2x입니다. k는 3분의 2x 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k는 3분의 2x다. 제가 k라고 가정한 것은 요 마지막에서 반응에 참여한 애들의 그 개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 3x-2k가 몇 개야? 3x에서 마이너스 2, 3분의 4x 3분의 5x 그러면 나중에 남아있는 A의 이가짜리가 3분의 5x고 1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3분의 5x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고요. B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X입니다. C는요. 3분의 4x가 지금 반응해서 환원이 되는 거니까 여기 3분의 4x 이렇게 적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1번으로 하니까 모든 게 다 만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찝찝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한 다음에 제가 2번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기억번에 반응성은 A가 C보다 크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가나다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해보자면 기억번은 정답이고 B가 플러스 3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얘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 석출된 금속의 몰수비는 나대 다가 3대 4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번에서 석출된 금속 X 그 다음에 다번에서 석출된 금속 얘였죠? 3분의 4x, 1대 3분의 4, 3대 4이다.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죠. 자, 니은번은, 니은번도 맞지? 니은번도 정답.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게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똑같아, 출발은. B에 B 플러스라고 할 건데 3대 1이면 산화수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3이라는 거야. 1대 3. 오히려 얘가 1이고 얘를 3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해보면 여기도 바꿔서 쓸게요. 여기가 3이라고 치고 저 지금 틀린 거 하고 있습니다. 1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3이라고 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틀린 거 쭉 가고 그럼 처음에 3대 1이니까 요 B의 플러스가 3x개로 출발, 얘도 3x개로 출발하는 거예요. 모두가 환원이 됐어요. 여기 3x, 여기 3x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를 넣잖아요. A를 넣으면 A랑 C랑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니? 지금 C를 우리가 3가짜리로 하기로 했으니까 A가 2가입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이거 3이 돼요. A랑 C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면 3대 2로 반응을 할 거야. 3대 2로 반응을 할 거야. 3대 2로 반응할 거야. 근데 애초에 A의 이가짜리 몇 개 있었니? 3x개 있었고 C는 몇 개 있었니? 얘는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x개 있었어. x개. 애초에 존재한 양이 몇 배야? 3배야, 3배. 근데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1.5배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그 뺀 값이 1대 1이 나올 수 있겠니? 1대 1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1대 1이 나오지 않고요. 이거 푸시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이 반응하는 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처음 존재했던 양이 몇 배만큼 차이 났냐를 보고서 2번으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돌아섰어야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18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19번은 탄소수가 3 이하인 탄화수소이다.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죠. 자, 탄소수가 3 이하인 거 4개밖에 없어. C2H2, C2H4, 그 다음에 C3H6, 5개죠. C3H4, C3H8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3H8은 제외하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갈까? 탄소 원자 하나랑 결합한 C 원자수가 빵개. 얘부터 그려봐. C 땡땡땡 CH 하면 수소 원자 하나랑 결합한 탄소가 무려 2개나 그려져. 그러니까 얘는 얘일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개가 그려져요. 얘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전자쌍수 하나, 2개. 다중 결합을 형성하는 전자쌍수 하나, 둘, 3개. 이게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어찌됐든 얘는 그 누구도 아닌 것 같아. C2H2 지울게요. 얘는 틀림. C2H4 그려봅니다. 이중결합이 있고요. HHHH 이렇게 그려보시면 수소 원자 하나랑 결합한 탄소가 빵개입니다. 없지. 2개랑 결합했으니까 다중결합을 형성하는 전자쌍의 개수가 2개.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게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2분의 1이네. 가가 C2H4네. 끝. 됐고. 그 다음에 나번에 하나 C6, C3에 H6를 그려보면 이게 맞나 한번 해보자. H원자 하나랑 결합한 탄소가 1개 그려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 이렇게 있으니까 2 들어가고요. 단일 결합 하나, 둘, 셋, 넷, 다, 7. 9개의 공유 전자쌍 중에서 2개를 지금 다중결합이 차지했고요. 7개를 단일 결합이 차지합니다. 그럼 얘가 C3H6야. 실험식이 똑같네. 네, 마지막에 답원 때문에 헷갈리셨죠? 답원이 아까 C2H2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C3H4라면 일단 이걸 생각해 먼저 해요, 우리가. 근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버리면 H원자 하나랑 결합한 탄소가 1개밖에 안 나와요. 사슬이 아니래. 그럼 누가 돼야 될까? 고리. C3H4인데 고리 모양 그려봐. 이중결합 이렇게 수소. 그러면 수소 하나랑 결합한 탄소가 2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단일 결합. 그 다음에 다중결합 2, 3분의 1. 얘가 바로 C3H4의 고리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답원 때문에 틀리셨죠? 자, 기억번에 모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중결합 있고요. 이중결합 있고요. 이중결합 있습니다. 기억번 정답이고요. 가에서부터 다중의 고리 모양은 한 가지다. 답원만 고리 모양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번 읽자마자 동그라미 치셨어야 됐습니다. 1g이라고 하는 같은 질량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2의 몰수는 가와 나가 같다. 왜? 실험식이 똑같잖아요. 같은 질량 안에 똑같은 C와 똑같은 H가 들어있기 때문에 디귿번은 계산하고 말 것도 없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됐던 겁니다. 정답은 5번. 19번은 제가 얘기했지만 탄화수소를 잘 맞추려면 손이 바빠야 돼요. 손이 바쁘면 바쁠수록 이 19번 혹은 18번으로 출제되는 탄화수소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0번 중화 반응.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위 부피당 X가 나왔습니다. 뭐 해야 돼? 실제 부피를 곱해가지고 실제 이온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NaOH 10ml에 HCl 3V를 조금씩 넣는다. 첫 번째 반응은 NaOH 10ml에다가 HCl을 넣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이제 3V까지 넣는 과정이고요. 답원, 나번 용액에다가 HBr을 4Vml를 조금씩 이제 첨가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에서 HCl 부피에 따른 단위 부피당 X 이온의 개수. 그럼 X가 누구랑 누구가 일단 후보가 되냐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후보지. 왜냐면 HCl을 1개도 안 넣었을 때니까. 누군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걸 계산을 했을 때 개수가 똑같이 나오면 구경꾼 이온일 것이고
그 개수가 다르게 나오면 R자 이온이 되겠죠. 부피를 한번 적어봅니다. 부피. 실제 개수, 실제 이온수. 단위 개수에다가 2분의 3에다가 몇 개? 10V. 10. 계산하자. 15죠? 15. 여기 15N으로 출발할게요. 실제 이온의 개수 15N개. 그 다음에 얘는 10 더하기 V라고 하는 부피를 가지니까 5분의 4N에다가 10 더하기 V. 어쩔 수 없어. V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에다가 10 더하기 2V개만큼의 실제 이온이 존재하고요. 얘는 25분의 6N에다가 10 더하기 3V입니다. 여기까지 썼어. 근데 개수가 어때? 막 들쑥날쑥하죠? 지금 얘랑도 똑같지도 않고. 결국에 일단 처음에 알 수 있는 것은 X는 누구냐? OH-구나. 그리고 봐봐라. HCl에 3V를 넣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OH가 남았어. 그럼 HCl이 3V 들어갈 때까지 과량으로 존재하는 게 누구라는 거야? NaOH라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모자란 애가 누구라는 거야? HCl이라고 하는 산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는 OH-가 많아요. 그럼 결국에 0을 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3V를 넣었을 때를 비교를 하면 V, 0에서 V 넣었을 때, 그 다음에 0에서 3V, V만큼이랑 3V 부피의 비가 1대 3이에요. 그러면 중화된 양도 얼만큼? 1대 3의 비율이란 뜻이죠. OH가 많으니까. H+가 생성되는 물의 양을 결정을 할 것이고 V만큼 들어간 거랑 3V만큼 들어갔을 때의 그 개수는 1대 3의 비율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15N에서 출발할게요. 15N 빼기 이때 OH-의 개수는 5분의 4N 10 더하기 V 이거 돼 15랑 이제 여기 15N 빼기 25분의 6N인데 전체 부피가 10 더하기 3V죠? 10 더하기 3V 이게 몇 대면? 1대 3일 것이다. 그럼 V 값이 나오게 되겠죠. V를 구하시면 5ml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5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15를 대입하면 이게 12N 이렇게 줄어드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5V를 넣어봐요. 5를 넣으면 20X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6N이다. 이게 6N이래. 지금 제가 구한 거는 OH-의 개수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HCl을 3V만큼 넣을 때도 OH가 존재한다는 건 과량으로 남아있는 OH-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6N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V값 구했고요. 여기 중간에 X가 낑겨 있으니까 X부터 구해보고 갈게요. X, 그럼 결국에 이 X를 구할 때는 여기서 이만큼 갈 때 0에서 V만큼 사용했을 때 V에서 2V 똑같이 V만큼 사용했을 때는 반응하는 OH의 개수가 똑같겠죠? 그럼 15N개에서 12N개를 뺄게요. 3N인데 3N개는 12N개에서 20X개 뺀 거랑 똑같다. 그러면 X 이퀄 20분의 9N이다. 우리가 지금 X를 구해냈습니다. X는 20분의 9N.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기억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X의 이온은 OH-이다. 그렇습니다. 똑같았다면 Na+였겠지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R자 이온 기억은 정답. 니은번 V는 10 아니고요. V는 5가 됩니다. 니은번 땡. 디귿번 X분의 Y를 구하래요. X는 구했어. Y만 하면 돼요. Y가 여기 Y축에 있는데 HBr을 넣었는데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빵이래요. 그럼 구경꾼은 죽어도 아니라는 거고 HBr에서의 R자 이온인 H+가 우선은 Y라고 하는 이온의 정체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왜 0이야? 왜긴 아까 나번 과정이 끝났을 때 OH-가 6N개가 남아있었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HBr Vml 안에는 H랑 Br-가 얼만큼씩 6N개씩 들어있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6N개를 모두 다 중화를 시켰고 그 나머지 V부터 4V까지 해당하는 H+의 개수는 그냥 과잉으로 남는 거야. 반응할 OH가 없으니까. 그럼 V에 해당하는 게 6N이면 3V에 해당하는 거는 18N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X분의 Y를 구하래요. 20분의 9분의 1분의 18입니다. 그러면 지워지고 정확하게 40이다. 디귿번은 정답.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아까 제가 기출문제랑 어떻게 겹치는지 알려드렸죠. 중화 반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H 플러스랑 OH가 1대1의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나오면 반드시 실제 이온수를 먼저 구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풀이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든 못 그랬든 여러분 절대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벌써 7월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성적을 향상시켜 나갈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내가 못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꼼꼼하게 복습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다 얻게 되는 친구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선생님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